정호는 한돌이를 데리고 광주현의 송파 장거리로 나갔다. 송파는 한강 연변에 퍼져 있는 나루터 겸 장시로서는 가장 흥청거리는 편이었다. 행정적으로는 광주 유수연에 속해 있었으나 송파는 한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양 사람들도 들끓고 있었다. 나리, 앞으로 우리들의 행정이 어떻게 되옵니까요? 쏘인놈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요. 당연한 질문이다. 영남대로를 따라 내려가 영남을 샅샅이 답사하고 호남으로 건너가 삼남대로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릴값쇼? 한 1년은 잡아야 할 것이다. 남쪽 땅이라 해서 북쪽에 비해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나리, 그러하오면 약현이 댁으로 들어가시지 못한 날이 연 이태나 되는데 그래도 되는 일이 쉬운지요? 건방진 녀석이구나. 내 놈이 무슨 참견이냐.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 아니면 2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일답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니라. 일은 그 자리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언제나 몇 겁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한돌이는 입을 다물었다. 학문을 향하는 정호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당대에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일은 몇 겁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가. 정호는 송파나루에서 한강을 수왕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날이 배를 타시고 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깝쇼? 그럼 물론이다. 지도는 언제나 사람의 생활상을 드러내야 하는 법이다. 지금 영남대로가 추풍령으로 옮겨갔으나 그래도 여기 한강에서로는 가장 중요한 민간 교통로로 남아있다. 그러니 나는 먼저 여기 한강소로를 답사해야 하느니라. 정돌뱅이들이나 돌아다니는 길이 여기 한강소로가 아닙니까요? 요즘 관로는 수원, 천안, 추풍령, 김천, 대구로 빠지는 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요. 네 놈, 장돌뱅이나 다니는 길이라니.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느니. 정호의 추상과도 같은 말이었다. 한돌이는 찔끔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 이렇게 정색을 하는 정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배를 탄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면서 강안을 바라보았다. 정호는 한돌에게 지필목을 준비하게 해서 한강의 주변을 열심히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리, 한강에는 나루터도 많사옵니다요. 대략 어떤 나루터가 있사옵니까요? 그리고 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옵니까요? 그놈 참 머리가 잘도 돌아가는구나. 내 놈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머리가 그렇게도 영특한고. 나리, 이놈은 까막눈이옵니다요. 그저 어떤 땅 얘기가 나리의 흥미를 끌 것인가를 조금 짐작할 뿐입시죠. 한강에는 여러 개의 나루가 있다. 나루는 곧바로 강을 건너는 발판이 되는 지점이다. 나루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강이 조그마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강일 경우에는 나루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배를 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를 메어 놓을 때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루는 사람만이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다. 하물들도 싣고 부리고 하는 곳이다. 그럴 경우 나루가 없으면 물선을 재어 넣거나 부렸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 그러므로 나루터는 사람과 하물 그리고 배 자체의 보관과 체류 그리고 하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 한강의 양안의 나루터로는 9개가 있다. 나 자신 한강변을 샅샅이 답사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마푸나루, 동작나루, 한강나루, 삼전도나루, 광나루, 송파나루, 노들나루, 중량나루, 노랑나루 등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한강나루와 동작나루, 광나루, 삼전도나루, 송파나루 등이다. 양화나루도 있다. 한강나루에는 나룻배가 3척, 삼전도나루에도 3척이 있고 광나루에도 3척,
그리고 송파나루에만 5척의 나무배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고 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강변의 나루터에는 언제나 최소한 14척의 나룻배가 도하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리, 한강의 인구가 얼마나 될값이오? 그러면 그런 숫자의 배를 가지고도 충분히 영남이나 삼남으로 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을값이오? 글쎄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호주에서는 한양의 인구수를 대략 20만으로 보고 있느니라 14척의 나룻배로도 충분히 한강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원을 들어줄 수 있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나루들은 다들 특징이 있어서 각 나루마다 꼬이는 사람들의 질이 조금씩 달랐다고들 한다. 예를 들어서 한강나루에는 관리와 일반 여행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삼전도 나루에는 우마와 상인이 모여들고 송파나루에는 일반 보부상들이 모여든다고들 한다. 그러면 마포나루에는 무엇이 주로 몰려듭니까요? 거기에는 주로 서해안의 어물과 경기 평야의 곡식이 몰려든다. 그리고 소금장소들의 배도 많이 모여든다. 소금은 인간이 처음으로 길을 닦게 된 동기가 된 식료품이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염로라에서 소금이 퍼져나간 방향을 따라서 인간의 길이 뚫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리, 각 나루들은 대략 강 너머의 어떤 길로 연결되고 있습니까요? 아니 그 녀석 별것을 다 묻네. 나리, 나루터란 것이 길과 길,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연결지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러니까 각 나루들은 영남과 삼남에서 한양을 향해 들어오는 길과 한양의 어떤 길을 연결지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오라, 그놈 참. 내 놈 말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구나. 죽은 짱구란 놈이 그렇게 머리가 좋더니만 그것도 다 나의 복이 아니겠느냐? 먼저 제일 하류에는 영하진이란 나루가 있다. 이 나루는 나루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시설이다. 포대가 주둔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양화진은 역시 나루터임에 틀림이 없다. 이 나루는 한양 사람들의 강화도행과 재물포행을 도와주고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여의도 남쪽에 영등나루가 있다. 이 나루는 한양 사람들의 영등포나들이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마포나루가 있고 그리고 한양 사람들의 시흥나들이를 위한 노량나루가 있고 과천나들이를 위한 동작나루가 있고 새로 생긴 제1국도인 한양 동래간의 간선도로의 출발점인 한강나루가 있고 구 제1국도인 광주, 충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를 한양과 이어주기 위한 나루터들인 광나루, 송파나루, 삼전도나루 등이 있고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송파나루로 건너오기 위해 배를 탄 나루가 있고 인근과 한양을 이어주는 중량나루가 있느니라. 그래, 의문이 좀 풀렸느냐? 나리, 한양에는 참으로 나루도 많사옵니다요. 한양은 온 나라의 수도가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 다음으로 큰 고을은 어디입니까요? 그놈 참 별것을 다 묻네. 우리 조선 땅에서 수도 한양 다음으로 큰 고을은 역시 평양이 될 것이다. 다음이 개성이다. 이 두 고을은 아주 역사가 깊고 각기 그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느니라. 그 고을은 각 지방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수도 한양과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두 고을의 인구는 배우지의 것을 합쳐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 지방 간의 품계도 종이품에서 정이품이다. 구왕도라는 특징이 있다. 경주는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구왕도의 면모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5개 이상의 길이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고을이 있사옵니까요? 그러면 이번이 제3군의 고을이 되겠사옵니다요. 그렇다. 당연한 말이다. 이들 제3군에 속하는 고을의 인구는 한 7만에서 1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들 고을들은 역시 구왕도나 구현, 가명소재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륙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5개 이상의 도로가 결절되는 것은 이 고읍 고을과 다르지 않으나 그 규모가 훨씬 작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지의 인구도 5만 내지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주재관의 품계도 정상품에서 종이품관이다. 왕도가 되기에는 뭔가 조금은 부족한 고을들이다. 이런 고을로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수원 고을을 들 수 있고 충주와 상주 그리고 대구와 경주를 들 수 있으며 전라도의 전주와 함경도의 함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황해도의 해주가 있다. 전주와 함흥은 태조대왕의 출생지와 성장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느니라. 충청도에서는 공주가 3급 고을로 뽑히고 있다. 평안도의 의주가 3급 고을로 분류가 될 것이다. 나리, 그러면 제4군의 고을들도 있습니까요? 물론 있다. 그놈 참 알고 싶은 것도 많구나. 어느 어른의 행차이시옵니까요? 소인님도 이제 머지않아 지리학자가 될 것이옵니다요. 예끼, 시건방지 놈 같은 이라고. 제4군의 고을들을 말씀해 주옵소서. 제4군의 고을들은 경기도 광주를 제외하면 종3품 내지 정3품관이 주재한다. 배우지의 인구는 대략 3만에서 5만이고 중심 출약의 인구는 대략 5천에서 10,000명 정도였다. 대략 3개에서 5개의 도로가 모여들고 있다. 가명의 소재지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고을들이다. 속편으로 보통 5개의 적은 고을을 거느리고 있기가 십상이다. 광주, 정주, 선산, 밀양, 동래, 진주, 안동, 황주, 경성, 안주, 홍주, 나주, 남원, 원주, 숭주 등이다. 삼척과 춘천도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럼 날이 제5군의 고을들도 있사옵니까요?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현감이나 현령이 통치하는 고을들이 여기에 속한다. 조선 팔도에 360개 고을이 있다고들 하지 않느냐. 그때의 고을들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 여기 주재관들은 종 3품관에서 종 6품관까지 그 계층이 다양하다. 그럼 제6군의 고을들도 있사옵니까요? 물론이다. 고을이라 함은 중앙의 조정에서 폐하의 첩지를 받은 중앙품관이 임지에 부임하여 통치를 하는 영역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수령은 목민관이라 하여 3권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며 폐하의 통치를 대신하여 지방민들을 통치하는 것이다. 6군의 고을들은 5군의 고을들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고을을 따로 떼어서 말하느니라. 종 6품관인 현감이 주로 부임하느니라. 그리고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되어진 현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쥔, 역치락, 시장취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청풍, 순웅, 청송 등은 그 규모가 5등급에 속하는 고을들이지만 워낙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지, 음죽, 함창, 기장 등 영세한 현, 울산 병영, 부산 수영 등의 군사기지와 금낭, 장호원, 낙동강의 진두리, 김천 등의 상업취력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역촌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현들이 있다. 역촌이 좀처럼 목민관이 주재할 정도로 커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유곡, 황산, 성현 등이 바로 대표적인 역참 고을들이다. 나리, 역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요? 야 이놈아, 이제 그만하자. 좀 더 있다가 하자구나. 지금은 배가 흔들려서 지도를 더 그리지 못하겠구나. 한돌이는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 새까만 눈을 깜빡거리면서 정호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정호는 이놈이 글을 좀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정호는 이 녀석에게 글을 조금씩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작년인가 자신은 을련에게 진서를 조금씩 가르쳐본 경험이 있었다. 정호는 한돌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었다. 사실 정호는 한돌이에게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지방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그냥 지나쳐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나 적어도 여기 한강변에서나
영남, 그리고 삼남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나라의 교통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탐사해서 지도에 정밀하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었다. 한두리가 일자 무식꾼으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심부름만 한다고들 하지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한결 신이 나할 것은 틀림이 없었다. 역춘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고을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교통과 나라의 훈련과 지시사항을 다른 고을로 전달하기 위해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마을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행정을 펴기 위한 조선의 팔도와 360개의 고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과 우편제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짜여진 38개의 역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역도는 행정적으로 고을 원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아이고 머리, 나리, 소인놈은 그런 것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요. 그야 당연한 일이다. 함경도는 함경도 전체가 고작 3개의 역도로 짜여져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의 기능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수성도와 거산도 그리고 고산도가 함경도를 전부 담당하고 있느니라. 나리, 그럼 각 역도는 누가 다스리나요? 감사나 원님이 다스리지는 않을 것이 아니옵니까요? 그거야 당연하지. 각 역도는 종육품의 찰방이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기보다는 그 구역 내의 여러 가지 교통과 우편 제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행정관료가 아니니까 찰방을 현감의 품계와 같은 종육품으로 해놓은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터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나 배웠던 다산 정약용 선생도 한때 충청우도를 담당하고 있던 금정도의 찰방으로 계신 적이 있었느니라. 나리, 소인님의 생각으로는 38개밖에 없는 역도의 책임자를 360개나 있는 고을의 책임자인 현감과 같은 품계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옵니다요. 옛기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나라에서 하는 일을 내 놈이 뭘 한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느냐? 그렇게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면 제명대로 살 수 없게 된다. 조심하거라. 지금 우리가 탄 배에도 기찰포교가 깔려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다녔던 함경도하고는 차이가 있느니라. 38개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찰방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나루터와 도로, 영로, 잔도와 천도, 그리고 파발제도를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촌의 행정과 역촌에 딸린 역둔토와 영민들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역도의 행정은 이부나 호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병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병부는 무엇에 앞서 병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지. 역졸들을 돌볼 여유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나리, 나라 일도 따지고 보면 소인배들의 가정일이나 별 다름이 없구만 이굽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없지 않으니라. 한강물은 조용히 흘렀다. 뱃사공은 열심히 노를 저었다. 그리고 돛을 한껏 풀어 바람을 잡았다. 배의 속력은 빨랐다. 사람 걸음걸이의 2배는 훨씬 더 빠를 듯했다. 강물 위에는 자신들이 탄 배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들처럼 강을 소항하는 배들도 있었지만 역시 물결을 따라서 한양 쪽으로 가는 배들이 훨씬 많았다. 배편이 훨씬 빠르니 다들 수로를 이용하는 거군입쇼. 그러나 수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어디나 강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육로에서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리를 걷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배편으로 가면 물결 따라서 가는 순항일 경우 일반적으로 200리를 간다고들 한다. 그러니까 5배는 빨리 간다고들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소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보보다는 배 정도 빠르다고들 한다. 이것은 물결과 바람의 상태가 가장 양호할 때의 얘기이고 여건이 나빠지면 속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배는 어느 사이인가 평구참을 지나고 경안현에서 흘러내리는 우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우천의 건너편에는 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분원은 궁중에서 쓰이는 모든 그릇을 굽는 곳이다. 분원의 주변에는 그릇을 구울 수 있는 흙과 장작들이 산더미처럼 강가에 흩어져 있었다. 분원이 이렇게 강가에 자리 잡은 이유도 그릇의 원료인 흙과 장작을 배를 이용해서 운반하기 쉽고 또 납품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날이 도자기와 그릇 만드는 데가 이렇게 광주 일원에 퍼져 있는 이유가 꼭 교통 때문일까쇼?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분원이 끼고 있는 뒷산들의 흙이 그렇게도 그릇을 굽는 데는 좋다고들 하더구나. 강을 따라 뻗어있는 저 산들이 바로 경적산과 무갑산이다. 바로 저 산들이다. 도자기와 그릇 굽는 데를 요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광주 일원도 유명하지만 그 아래 동네인 이천에서도 아주 후성하다. 같은 이유에서이다. 배는 이천을 지나고 있었다. 평범한 배에는 대략 40명은 됨직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찰포교가 타고 있지는 않은 듯 했다. 날이 한강에서 이천 고을은 보이지 않습니까요? 물론이다. 이천여는 한강에서 못 뛰어도 30리는 더 되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느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여주고을에 닿을 것이다. 여주고을은 강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읍성을 구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천에서 여주까지는 40리가 된다. 어머, 나리, 저기 저 바위 모양이 참으로 괴상합니다요. 그래, 꼭 말같이 마음이라고들 부르는 바위인데 여주고을의 상징이다. 나도 처음 보는 바위인데 참으로 형상이 꼭 닮았구나. 정우는 한돌이를 데리고 여주고을에서 내렸다. 그는 주막거리로 들어가 복룻방을 정하고 하룻밤을 푹 쉬었다. 그는 자신이 귀가를 단념하고 영남과 삼남의 답사에 나선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정우는 다시금 배를 탔다. 일단 중령을 넘어서 안동지방을 답사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한강빗길로 단양까지 갈 작정이었다. 중령은 조선의 교통이 발달한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정우는 하고 있었다. 옛 삼국시대에 신라의 귀족과 군벌들은 중령의 길을 내므로써 기름진 한강 상류의 넓은 평야를 탐내기 시작했고 한강의 증하류로 갈수록 기름진 평야는 더욱 넓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한강의 하류는 중국과 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중령의 영도가 난 것은 삼국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일지도 모른다. 지난, 변한 시절인지도 알 수 없었다. 죽도는 중령에서 계림령, 조령, 추풍령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지금은 물론 추풍령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령이 엄연한 조선의 국도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조령을 중심으로 낙동강변을 따라 발전했던 찬란했던 영남 문화를 무참하게 파괴했던 것이다. 소백 산맥을 사이에 두고 두강 연안 문화가 찬란히 꽃을 피웠다. 한강 문화와 낙동강 문화였다. 그 중심지가 중주와 상주였다. 중주와 상주는 불과 10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달천과 영광의 깊은 계곡을 제외해 버린다면 두 고을의 거리는 20리에 불과했다. 백성들은 조령과 이화령을 넘기만 하면 되었다. 20리만 걸어가면 달천과 영광이 연결되었다. 그것들은 거의 남북으로 달렸던 것이다. 그래서 충청도가 되고 경상도가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의 사정은 많이도 달라졌다. 전라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경미했고 인명의 피해도 크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이제 국고를 전라도의 드넓고 기름진 호남 평야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 여주 주막거리는 흥청거렸다. 나라에 기근이 들어온 백성이 부항이 들었다는 말은 뜬 소문 같지만 들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주 쌀이라 하면 경기미에서도 1등으로 칠 만큼 질이 좋다. 그런 여주 쌀이 무진장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여주는 한강의 물길로도
한양과 충주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딱 하룻밤을 지새우고 떠나기에 알맞은 거리이다. 정우는 새벽에 여명을 뚫고서 여주시가지를 샅샅이 답사했다. 날이 여기가 행정상으로는 경기도 여주 고을인 것은 소인놈도 잘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역도상으로는 어떤 도에 속하는지요? 내 놈은 역시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다. 여기는 경기도 경안도에 해당한다. 경안도 찰방은 광주 및 경안고을에 거주하고 있다. 한양의 관문으로서 경안도의 역할은 대단히 컸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도가 수원성 북쪽의 영화역으로 넘어가느니라. 정우와 한돌이는 이튿날 정우가 조금 지나 충청도의 목계나루에 다다랐다. 한돌아, 여기는 행정적으로는 물론 충청도의 충주고을이지만 역도상으로는 연원도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러니까 찰방청은 충주고을에 있지 않고 충주고을 옆에 있는 심항산 기슭의 연원에 자리 잡았다. 나리, 저기에 저 거대한 창고들은 무엇입니까요? 그래. 내 놈 눈에 그것들이 그냥 지나쳐 보일 턱이 없지. 그것이 바로 가흥이다. 가흥에는 조선에서는 가장 큰 세미창이 있다. 여기 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보내지는 세미들이 일단 가흥창에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구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우는 목계나루 맞은편에 있는 가흥창을 가리켰다. 어느덧 설핏 서산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우는 한돌이를 데리고 배에서 내렸다.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충주고을을 한번 둘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 500년 사직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추적인 지방고을의 기능을 다했을지도 모르는 충주였다. 물론 지금은 가명이 공주로 옮겨가 버렸다. 나리, 여기 강이 또 하나 흐르고 있사옵니다요. 두 강이 합류하는 모양입지요. 그렇다. 이 강이 바로 달천이다. 조령과 이하령에서 발원하여 북향으로 흐르다가 남한강에 합류하는 강이다. 이 합류 지점이 바로 그 유명한 탄금박이다. 그리고 탄금박 바로 남쪽이 충주고을이니라. 충주는 동쪽으로는 심양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림산이 감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멀리 오동산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다만 탄금박이 있는 서쪽만이 터져 있을 뿐인 천엄의 요새이다. 다만 계림령, 조령, 이하령 등이 국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자 그 중요성이 많이도 떨어졌다고는 한다. 그러나 충주의 지리적인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명이 공주로 옮겨갔으나 지금도 7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경기와 영남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고을의 흥망성쇠도 나래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하군요. 물론이다. 나라나 고을이나 일개인이나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잘 변하면 흥하는 것이고 나쁘게 변하면 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니라. 나리, 그 말씀은 너무 도학자 같은 말씀이옵니다요. 나리께서는 스스로 실학자가 아니옵니까요? 하나의 고을이 흥하고 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이치에 맞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요. 그놈도 참 이제는 모르는 것이 없구나. 오늘 저녁부터 나에게서 천자문을 배우도록 하여라. 내 놈의 눈을 틔어주겠다. 아이고 나리, 너무나 감사합니다요. 이놈이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조금씩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일자무식이라더니 무슨 소리냐? 이놈이 눈동양 귀동양으로 천자문을 조금 익혔습니다요. 나리께서 회령의 제가승 마을에서 천자문을 가르치셨을 때 이놈도 학생이었습니다요. 그랬더냐? 다행이다. 오늘 밤부터 하루에 2시간씩 천자문을 읽도록 해라. 물론 나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읽어야죠? 물론이다. 한 도시의 발달은 그 도시가 교통의 요지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통의 요지에 이치하지 않는 도시는 틀림없이 쇠잔의 길을 걷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서는 큰 고을들이 교통의 요지와는 무관하게 발달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큰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조선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학자들 간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마을을 만들 때 그 마을의 교통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수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을이 풍수지리적으로 아무리 우수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의 요로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국 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이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글쎄다. 그것은 아무래도 한양으로 통하는 길의 편리함이 아니겠느냐? 어디 길로 가야 한양으로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교통의 주안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고을이 경주이다. 경주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보기 드문 천년의 역사를 지녔던 신라 왕국의 수도였다. 그 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수도로서의 위치를 빼앗겨 본 적도 없다. 그것도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오늘날 옛날의 영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경주가 조선 왕권 중심 전체 국가 체제 하에서 수도인 한양에서 멀리 비껴져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평양과 개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두 고을은 국가의 가장 큰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의주대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각기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스스로 수많은 도로와 수로가 결절하는 교통의 중심지구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뭔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사옵니다요. 그들은 충주고을의 주막거리를 돌아다녔다. 어디를 가나 그들은 주막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서민들의 여행을 도와주는 것이라고는 주막거리뿐이다. 객사하니 원인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하고는 다들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원은 요즘 어디로 가버렸는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없어져 버린 듯 했다. 찾는 사람들도 없었다.